네, 요즘 치솟는 대출금리 때문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준금리는 고작 한 번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왜 계속 오르냐? 이 예금금리는 그러면 왜 안 오르는 거냐? 이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이 금리가 확실히 부담이 되긴 하나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실 텐데요. 지난 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행들의 가상금리 폭리를 막아달라 이런 강한 제목의 글이 남겼습니다. 예. 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이 규제를 강화하니까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은행들이 이를 무기로 가상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췄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참여 인원을 확인을 했는데 13,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실제로 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것도 한번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연 3.97에서 5.38% 상단만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요. 두 달 만에 1%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에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0.62%포인트, 그리고 신용대출은 0.51%포인트 금리가 각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좀 단순 계산해 볼까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달 전보다 연 이자를 2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로 한 달에 거의 20만 원씩 더 내는 상황인데 네. 확실히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보면요, 10월 말 기준 지난 8월 말보다 0.765%포인트 높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도요, 0.49%포인트 올랐고요. 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신규 코픽스도 0.21%포인트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기자가 말한 지표들보다도 실제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은행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근 2개월 사이에 지표금리 상승폭은 약 0.7%포인트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대출금리는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가 더 빨리 상승을 했죠. 여기서 이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대출금리는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는 뺀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우대금리는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가상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 우대금리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있는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은행들은요, 가상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낮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은행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 대출 총량 관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다른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으로 고객들을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규제 의도와는 다르게 서민 부담은 커지고 은행 이익은 올라가는 이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예금 금리는 왜 이렇게 적게 오르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대출 금리와 우리가 또 예금을 맡겼을 때 얻는 수신금리 요거의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예대 마진이 클수록 당연히 은행들의 수익은 올라가겠죠. 이 예대 마진이 약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예. 2010년 10월 이후인데요. 지난 8월 국내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 금리 차는 2.1%포인트나 됩니다. 하나 예로 들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대잖아요. 근데 예적금 이자는 1%대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예대 마진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4대 금융그룹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도 1년 전보다 많게는 15%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 총량을 늘려서 돈을 벌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대출이 많이 못 늘릴 때는 예대 금리 차를 키워서 돈을 벌고 은행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걸로 보인다고요? 어째서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6%대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요, 이게 4%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2%포인트가 더 줄어드는 셈인데요. 예. 그러니까 대출 총량 규제가 굉장히 크게 강화되는 셈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극단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당장 대출 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내년 목표치가 최근 실제 중과율에 비해서 크게 낮고 총량 규제 시행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고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분명히 큽니다.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도 예상이 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당국의 대출 규제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